자, 앞선 영상에서 문자열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을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자열을 통째로 입력받아서 그저 출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연산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자열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비교 연산자로 단지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자열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두 문자열이 같은지의 비교는 equal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같지 않느냐라는 것은 not equal의 의미로 느낌표 equal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같은지 같지 않은지에 대한 비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문자열을 가지고서 작으냐 혹은 크냐 같은 연산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산들은 현재 두 피연산자 문자열을 사전식 배치 순서에 따라 나열해 봤을 때 작으냐라는 연산은 앞쪽에 나타나면 true, 크냐라는 연산은 뒤쪽에 나타나면 true의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작거나 같으냐 혹은 크거나 같으냐와 같은 연산도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식 모드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현재 메시지 1이라는 변수에다가 학생이라고 넣고 메시지 2라는 변수에다가는 학교라고 넣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메시지 1이 메시지 2와 같으냐 하면 당연히 다르니까 false 나오겠죠. 반면에 메시지 1이 not equal, 메시지 2, 메시지 2와 다르냐 물어보면 true 값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 1이 같으냐, 학생과 같으냐 라고 하면 true 연산이 나오겠죠. 자, 뿐만 아니라 메시지 1이 메시지 2보다 작으냐 라고 하면 사전식 배치에 따라서 학생과 학교 보면 학교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false가 나오는 것이고, 거꾸로 메시지 2가 메시지 1보다 크냐라고 하면 학교라는 단어가 학생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false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열이 같은지의 비교뿐만 아니라 문자열들을 나열했을 때 선후 관계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자들의 순번에 따라서, 인덱스에 따라서 그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문자를 얻어오는 연산을 우리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문자열 인덱싱 하기 위한 방법은 문자열에다가 문자열 상수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명에다가 이 네모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순번을 지정을 해주면 이 문자열 내에 이 i번 문자를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연산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이 i라는 값이 0 이상의 양의 정수일 때는 문자열의 시작에서부터의 순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수값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열 제일 마지막에서부터의 역순으로 매핑된 순서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메시지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을 때 메시지라는 변수의 0번 값을 인덱싱해라 라고 하면, 즉 0번 문자인 an이라는 문자를 결과값으로 얻어낸다. 따라서 an이라는 문자가 출력된다 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메시지 -2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끝에서부터 첫 번째 라는 값이 되어져서 요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번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인 an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 각 문자에 대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의 양의 정수로 표현해 주되, 음수값은 -1번이라는 것이 여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1번 문자가 요, 또 앞에서부터 +4번 문자가 요를 나타낸다 라는 형태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메시지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열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하기를 메시지에 0번 문자를 출력해줘. 그러면 안이라고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스크립트 모드가 아니라 대화식 모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처리해도 되는데, 차이점은 그냥 단순히 어떤 표현식만 쓰게 되면 문자열인 경우에 얘가 문자열 데이터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서 출력되어진다 라는 그 차이점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1번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셈할 필요 없이 제일 끝에서 첫 번째 음수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에 4번 해도 같은 표현이 되어지겠죠. 일부러 우리가 범위 바깥을 써볼까요? 현재 5번 문자를 해봐라 라고 하면 현재 5번은 문자열의 범위를 벗어났다. 0번부터 인덱싱 되어지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없잖아요. 따옴표 문자가 5번 문자 아니다 라는 것 주의해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치즈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기 좋게 잘라져 있는 그런 치즈들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문자열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문자열을 이렇게 자른 것과 같은, 즉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 혹은 부분 문자열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이 문자열 슬라이싱인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우리 앞에서 문자열은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문자열 인덱싱과 마찬가지로 문자열 슬라이싱도 기존에 있는 문자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자열에서 내가 슬라이싱한 부분 문자열을 결과값으로 갖는 그런 연산의 한 종류일 뿐인 것입니다. 자, 문자열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방법은 부분 문자열을 발췌할 문자열에 대해서 네모 가로 하기를, 여기 정수값을 하나만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위치에 문자를 얻어오는 방법이었고, 콜론을 기준으로 시작값과 끝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두 개의 정수값을 지정을 해주면, 잘 보세요. 인덱스 시작번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t-1번까지, 즉 t번 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에 주의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포함되어진 부분 문자열들을 결과값으로 갖는 그런 연산이 될 것이에요. 자, 예제를 해보면 기존의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현재 메시지 0번부터 2번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번, 1번, 2번 위치잖아요. 그러면 0번부터 2번 전까지라고 표현이 되어져서 하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0, 딱 0번, 1번 두 개의 문자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메시지라는 변수는 훼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저 남아있고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0번부터 2번 전까지의 부분 문자열을 결과로 내라 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메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2번부터 4번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2번, 3번 문자인 하세라는 내용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메시지 2번부터 5번까지 하면 하세요까지. 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없어요. 5번은 없지만 4번 문자가 마지막 문자이기 때문에 5번 전까지라고 하면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자열의 중간에 있는 내용을 발췌할 필요도 있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시작에 있는 혹은 문자열 후반부에 있는 부분 문자열들을 얻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할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0번부터 라는 표현이라든가 혹은 문자열 마지막에 위치가 어떻게 됐지? 라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서 기술하는 것이 다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메시지라는 부분에 문자열 슬라이싱을 하기를 시작값을 생략을 해주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시작부터 라는 의미로, 즉 0의 값이 생략되어진 것으로 처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메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2번부터 라는 형태로 끝값을 생략을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끝까지 굳이 마지막 문자의 위치가 몇 번인지를 셈해보지 않더라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시작과 끝값을 모두 다 생략하게 되어지면 시작값이 생략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값이 생략됐으니까 마지막까지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라는 표현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문자열 전체를 나타낼 거면 그냥 메시지 써버리면 되는 거겠죠. 역시 메시지 쓰면서 범위 바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0번부터 10번까지 라고 하게 되어지면 10번이라는 의미는 유효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전에 있는 마지막 문자까지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지기는 하네요. 음수값으로도 한번 써볼까요? 메시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1번부터 마이너스 3번까지 라고 하면 얘는 적절하게 접근할 수가 없네요. 음수값을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3번부터 마이너스 1번까지. 이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가 되네요. 자,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번, 2번, 3번이잖아요. 현재 마이너스 3번 문자부터 마이너스 1번 전까지죠. 그러니까 하세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앞에서 마이너스 1번부터 마이너스 3번까지는 세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문자열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문자열 슬라이싱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슬라이싱을 해나간다. 우리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값이 끝값보다 더 나중 문자인 경우에는 양의 정수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에서 2번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부분 문자열을 얻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음수의 경우에서도 안 되고, 음수의 인덱스 값을 사용하더라도 그 시작값이 더 먼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서 봐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의 연결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라는 문자열과 테일이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헤드 플러스 테일 하게 되어지면 문자열을 더한다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문자열을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된 결과 문자열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문자열 연결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다뤄봅시다. 메시지 1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안녕이라는 내용을 집어넣고 메시지 2라는 변수에는 하세요라고 집어넣어 봅시다. 자, 현재 안녕이라는 문자열과 하세요라는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합쳐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출력문 pr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메시지 1과 메시지 2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출력해라 라고 하면 안녕 그리고 하세요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백으로 띄어서 출력할 수는 있었어요. 중간에 공백을 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썼어요? 현재 메시지 1과 메시지 2를 출력하되 세퍼레이터 값을 빈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공백으로 띄지 않고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개별적인 문자열들을 출력하는 일을 할 때 사용했었던 출력문의 기능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변수 혹은 상수의 문자열들을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출력을 할 때 쓰던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하던 혹은 나중을 위해서 보관을 해 놓던 하여튼 서로 다른 문자열들을 한 덩어리로 합쳐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자열 연결 연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현재 print라는 함수에게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2라고 하면 자, 얘는 앞에 있는 함수 호출들에서는 콤마로 구분되어진 두 개의 인수가 사용되어졌고 그 두 개의 인수를 각각 print라는 함수가 전달받아서 얘도 출력하고 얘도 출력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print라는 함수는 콤마로 구분된 애가 없잖아요. 즉 인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의 인수가 문자열의 연결 연산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그 결과가 출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내가 문자열 연결 연산을 했다고 해서 현재 메시지 1이나 메시지 2의 문자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A라는 변수나 B라는 변수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 3에다가 넣어볼까요? 메시지 3은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2라고 해주게 되면 현재 메시지 3이라는 변수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두 문자열을 연결한 결과값이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얘는 얼마든지 확장해가지고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3에다가는 메시지 1에다가 그냥 상수를 더해볼까요? 느낌표를 부여해주게 되면 이제 메시지 3에는 안녕 하고 느낌표가 구성되어지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물론 따옴표를 통해서 문자들을 직접 나열하는 문자열 리터럴에 한해서는 메시지 3에서 안녕이라는 문자열과 하세요라는 문자열을 굳이 덧셈 연산자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열만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안녕 플러스 하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물론 안녕 플러스 하세요라는 표현이 가장 명확한 표현 방법이긴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문자열만 나열하면 자동으로 연결 연산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수들의 경우에는 소위 메시지 1, 메시지 2라고 했을 때 변수들에 대해서는 단순 나열만 한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 연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열을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더하기 기호를 좀 써주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명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할 것은 문자열의 연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 1에다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숫자를 더해보는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자열의 연결 연산은 오로지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것일 뿐 문자열과 비문자열을 연결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비문자열을 문자열로 변환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1004라는 값을 문자열 1004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연결 연산 입장에서 보면 문자열과 문자열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무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str이라는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메시지 1에다가 현재 1004라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 그리고 저장해라 라고 하면 안녕 1004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이렇게 문자열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포함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문자열 형식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굳이 str 같은 함수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문자열에다가 정수를 곱하는 연산도 가능을 해요. 이 경우에는 반복 연산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문자열을 지정된 정수만큼 반복해서 구성된 문자열을 다시 결과 문자열로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다뤄봅시다. 자, 문자열 반복 연산은 하나의 문자열을 지정된 정수번만큼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현재 메시지 1이라는 변수가 안녕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1이라고 한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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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강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연산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수학에서도 보면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하는 연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시지 3은 메시지 1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메시지 1을 3번 반복해서 더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같은 문자열을 2번 정도 연결할 거면 이렇게 연결 연산자 더하기를 써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자열이 반복되어지는 횟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반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문자열 반복 연산이 훨씬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프린트 하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하나의 구분선 같은 경우들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만 이런 연결 연산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 사용자가 출력하고자 할 단 숫자를 입력받고 그 단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구구단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한 단의 구구단의 내용들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 입력해주면 212부터 2918까지를 순차적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몇 단을 출력하겠느냐 라고 해서 내가 2단이라고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12부터 2918까지가 아니라 뭐 이런 2자를 가지고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이상한 숫자들이 출력이 됐죠.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현재 주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았을 때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값이 입력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d라는 변수는 내가 2를 입력했지만 문자열 2가 입력되어진 것이고 그 문자열 2를 현재 구구단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단으로 전달되어지니까 단이라는 변수도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자열에다가 정수를 곱하는 연산은 문자열 반복 연산이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2를 한 번 반복하냐, 2번 반복하냐, 3번 반복하냐, 9번 반복하느냐라는 결과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input이라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우리가 숫자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로 감싸서 숫자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처리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이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반복 연산이 있고 특히 input이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됐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